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V0로 불리던 김건희 씨가 평소 누구와 가장 많이 상의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인사와 정책을 가리지 않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건희 씨가 특정 기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정 이후에도 통화한 사람은 바로 의문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관상가 백재권 씨였습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81명입니다. 이 가운데 모두 13차례, 도합 4시간 26분 48초로 가장 긴 시간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횟수도 잦았습니다. 주말과 평일 가리지 않고 8월 한 달 동안에만 8차례 통화했고 나흘을 내리 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 연락을 할 때마다 통화 시간도 긴 편이었습니다. 8월 4일에는 1시간 35분을 통화했고 8월 16일에는 40분, 8월 19일에는 46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의 명의자, 바로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였습니다. 무령론이라는 것이 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동물관상법이라는 거 물령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 스승 이천공 씨가 대통령 관저 후보지 중 한 곳인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의혹이 지난 2023년 초 불거진 적이 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백재권 씨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백 씨의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사시설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후에도 김 여사는 백 씨와 연락을 이어간 건데 통화는 아침과 낮 그리고 자정 이후 새벽까지 시간대 상관없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의 사적인 통화, 비공식 활동 논란을 해명하며 소개한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동물 관상가로 유명한 백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 씨는 연재 중이던 칼럼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포의 악어 관상이라고 분석했고 이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작상이라며 영부인이 될 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백 씨는 2023년에도 윤 전 대통령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관상을 가졌다며 국운도 좋고 총선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총선 참패와 대통령직 파면이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한남동 칠상시로 불렸던 자신의 측근들보다도 관상가와 더 오랜 시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유독 대통령 해외 순방 직전과 많이 겹쳐 있는데 해외 순방 중에 김건희 씨는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등 유독 즉흥적인 행보가 잦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제 보면 민간인 김건희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면서 그에 대한 조언을 관상가에게 구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의 장례를 마치자마자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 머무는 내내 김건희 씨와 백재권 씨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백 씨와 통화를 하는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아세안 관련 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을 떠나기 바로 전날인 9월 4일. 김 씨는 백 씨와 4분 45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부부가 다시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도 백 씨와 4분 47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무속이나 역술 개입 의혹이 일었습니다. 본인을 지리산 도사라고 불렀던 명태균 씨는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당시 자신의 흉몽 때문에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 현지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9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문에 영국을 찾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교통 문제로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천공 스승 이천공 씨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뒤 조문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걸음대 돌아다니면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김 씨는 시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의 임종을 전후해서도 백재건 씨와 자주 통화를 했는데 이때는 윤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백 씨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김 씨가 통화를 한 지역 중에 당시 윤 명예교수의 묘역이 만들어지던 경기도 양평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윤 명예교수의 묘소 위치와 관련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방 같은 공무는 물론 장례 같은 가족일에 대한 결정까지 백 씨에게 의탁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백 씨와의 관계는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일을 그걸로 결정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김 씨와 어떤 통화를 나눴는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동안 무속이나 역술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건희 씨 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통화 내역은 이번에도 그동안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기중 명예교수 임종 전후 사흘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23년 8월 백재권 씨와 9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뒤 곧바로 백 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전화를 합치면 2달 동안 백 씨와 22차례, 4시간 43분에 걸쳐 통화를 한 겁니다. 단순히 장례나 묘역에 대한 조언을 들었을 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불거졌던 무속 논란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국민들의 눈앞에 포착된 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 당시 손바닥에 적힌 왕자였습니다. 무속인이 써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이웃 주민이 응원차 적어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다음엔 선거대책본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가까운 관계도 아니라며 논란이 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켰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속적인 조언을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얘기 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김건희 씨가 스스로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육성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결국 전성배 씨는 통일교 청탁의 통로이기도 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명태균 게이트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속과 역술이 영향을 줬다는 의혹은 이제 그냥 소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오늘 구속 이후 3번째로 특검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바로 연결합니다. 자, 구민지 기자. 오늘도 김건희 씨 조사는 일찍 끝났습니까? 네, 오후 2시 10분쯤 시작된 조사는 5시 반쯤 끝났습니다. 3시간 20분 정도 조사를 받은 건데요. 김건희 씨는 조서를 약 30분가량 열람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12일 밤 구속된 뒤 3번째였는데요. 질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집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 무서워서 말을 못할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어제로 조사 일자를 통보했지만 김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늘 오전 대면 진료를 받은 뒤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토요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김 씨에게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건강 상태를 살펴본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어제 심평 변호사가 김 씨와 접견하고 SNS에 올린 글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 심평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신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적 연설을 먼저 덧붙여 마치 여사의 말인 양 외부에 흘렸다며 부도덕한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조사에서는 왜곡이 될까 봐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라고 했다. 자,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있었는데 전 씨가 출석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초 오늘 오전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전 씨는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특검 측에 전달하고 신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8분 만에 끝났지만 아직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전 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오늘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표결. 새벽 1시, 가까스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10분 뒤인 13분 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6분부터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엔 추 의원이 11시 12분부터는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이후 22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요청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시각,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